피해자가 전치 2개월 이상이면 구속 6컷. 중앙선이 있으면 못 넘어가잖아. 그럼 이런 경우에 넘어가도 되는 거야? 자, 넘어가도 되는 거면 유턴도 해도 될까? 택시기사님도 헷갈리는 신호와 불법 그리고 유용한 정보들을 바쁘신 분들 많은 것 같으니까 바로 시작하자. 비보호 좌회전 테스트. 비보호 좌회전은 땡땡땡에 가능하다. 자, 1번 다른 방향에 차량이 없으면 가능하다. 2번 반드시 녹색 직진 신호 시에만 가능하다. 아무 신호에나 방해가 안 되면 좌회전하면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데 반드시 녹색 직진 신호에만 가능해. 좌회전을 기다릴 때 뒷차가 빵빵거려도 겁먹지 말고 이동하지 말고 멈춰 있어. 뒤에서 재촉한다고 괜히 좌회전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이거. 자, 비보호 좌회전을 적색 신호에 하다가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다. 두 번째 문제야. OX 퀴즈. 자, 이거는 신호 위반에 해당하거든. 신호 위반은 12대 중과실의 첫 번째에 해당해. 그리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합의랑 관계없이 무조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피해가 크지 않으면 대개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가 되긴 하는데 피해자가 전치 2개월 이상이면 구속 6컷. 차 사고가 나는데 상대방이 많이 다쳤다면 이건 정말 조심해. 그러나 아직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을 해야 한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서 또 퀴즈. 비보호 좌회전과 맞은편 차로에 우회전 차량이 있다면 우선순위는 누구한테 있을까? 첫 번째, 좌회전은 우회전보다 항상 우선순위에 있다. 두 번째, 맞은편 우회전보다 우선순위가 낮으니 기다려야 한다. 세 번째, 선진입 우선으로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자, 신호 좌회전은 우선순위가 높아. 그런데 비보호 좌회전 있잖아. 맞은편 우회전보다 우선순위가 낮으니까 우회전하는 차량한테 눈살 찌푸리지 말고 제발 양보하자. 자, 그럼 다음 문제.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에서 교차로 중앙까지 진입할 수 있다. OX 퀴즈야. 이것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르던데 녹색 신호의 교차로 중앙까지 차를 좀 빼줘야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대의 차들이 좌회전에 성공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녹색 신호에서 교차로 중앙까지 서행으로 차를 진입시켜주자. 그리고 교차로 내에서는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선진입 우선 원칙에 의해서 신속하게 교차로를 빠져나오면 되는 거지. 비보호 좌회전 마지막 문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의 정지선을 넘어서 대기하다가 맞은편 차가 황색 신호로 바뀔 때까지 계속 오는 바람에 황색 신호나 적색 신호로 바뀌고 나서 좌회전을 했다. 이 경우는 황색 신호의 정지선을 넘었으므로 정지선 위반이다. 적색 신호의 좌회전을 했으므로 신호 위반이다. 신호 위반도 아니고 정지선 위반도 아니다. 자, 3번이 답인데 이 경우에는 선진입 원칙에 의해서 신호 위반도 아니고 정지선 위반도 아니니까 그냥 빨리 지나가야지 뭐. 자, 5번째 문제까지 풀었잖아. 자, 본인 점수를 한 문제당 10점씩 채점하고. 자, 두 번째 유턴 테스트. 이거 베테랑 택시기사님도 모르더라고. 행운의 편지 보내줄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자, 일단 유턴은 기본적으로 알아서 혹은 시키는 대로 둘만 기억하면 돼. 자, 첫 번째 문제는 몸풀기 문제로 아주 쉽게 한번 가보자. 자, 표지판이 없는 곳에서 유턴이 가능할까? 미쳐! 절대 위험하지. 하지마! 나 몰라? 쌉 가능하지. 가면 되지. 자, 김PD 이거 문제 잘 만들었다. 자, 유턴 표지판이 없어도 유턴 할 수 있어. 단 조건이 4가지가 있어. 어떤 조건들이 있냐면 두 번째 문제야. 유턴 표지판이 없을 때 유턴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일까? 자, 첫 번째, 교차로 중앙선이 끊긴 곳. 두 번째, 횡단보도가 없는 곳. 세 번째, 신호등이 없는 곳. 네 번째, 유턴 금지 표지판이 없는 곳. 자, 4개가 다 충족하면 이런 곳에서는 유턴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금지하는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턴이 가능해. 특히 골목길이 많은 곳이나 지방에 가면 한적한 도로이잖아. 이런 도로 정말 많을 거야. 편하게 유턴을 해. 단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돼.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눈치껏 잘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8조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턴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 여기서 세 번째 문제. 이 중 다른 차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길을 건너는 보행자, 뒷차, 마주오는 차, 측면에서 오는 차. 자, 교통의 방해는 정면에서 오거나 측면에서 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 자, 유턴하기 위해서 마주오는 차량이 지나가길 기다리면서 뒷차의 통행을 막았다? 그거는 교통방해가 아니야. 자, 선행 차량이 방향 지시등 등으로 가려는 방향을 예고했을 때 뒷차량은 앞차의 통행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이야. 자, 그런데 꼭 경적을 미친 듯이 울리는 들이 있더라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도로교통법 49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인 경음기를 울려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 4만원. 여기서 한번 더 나가서 앞차 운전자에게 시비행위를 걸었다. 49조 1항 5호에 위배돼서 위반 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 자, 블랙박스가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지자체 운영에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행운의 편지 보내주자. 자, 그러니까 앞차의 통행이 유턴이든 좌회전이든 무조건 우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턴하면 뒷차한테 민폐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접어줘도 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유턴을 대기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닌데 한 번에 돌리지도 못하면서 무리하게 유턴을 시도하다가 걸려서 길을 막거나 뭐 후진하면서 뒷차를 방해하고 이러면 위법이야. 자, 여기서 문제.
자, 다른 차가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턴하다가 경찰한테 딱 걸렸다. 이런 경우에 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승합차 또는 4톤 초과 화물차나 건설기계인 경우, 승용차 4톤 이하의 화물차인 경우, 이륜차 오토바이인 경우,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인 경우, 자, 손수레인 경우 없음. 자, 혹시나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절대 안 돼. 그리고 손수레도 안 돼. 자, 5가지 운전자 모두 도로교통법 제18조 횡단 등의 금지 조항에 따라서 자료하면 차마의 운전은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이걸 위반했기 때문에 범칙금 발급 사항에 해당되고, 이러다가 사고라도 났다면 사고 자체가 다른 차량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되기 때문에 유턴한 차가 80%에서 100%의 과실이 부여되니까 잘 알고 있어야겠지. 그나마 다행인 건 벌점은 없. 보통 이런 경우에 한 번에 돌릴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 참 우리나라 사람들 착해가지고 이런 곳에서 양해의 의미로 비상등을 켜는 경우도 있고, 또 한 번에 넓고 길게 끝차로까지 천천히 침범해서 유턴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음은 이해하지만 유턴할 때는 항상 좌측 깜빡이를 작동시켜야 되고 1차로, 최상차로 위주로 빠르게 해줘야 돼. 자, 유턴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경우 하나 있지. 차량이 2대가 한 번에 도는 마치 싱크로나이즈처럼. 그치? 자, 여기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2대 이상 동시에 나란히 유턴한 것은 불법이다. OX. 사실 이게 불법은 아닌데 일단 사고가 나면 뒷차가 100% 과실이야. 그러니까 답답하다고 함부로 돌면 안 되겠지.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까 택시 수행님처럼 중앙선까지 침범하면서 혹시 사고라도 발생하면 이건 뭐 형사처벌까지도 될 수 있어. 자, 지금까지 10문제 풀었잖아. 자, 마지막 퀴즈. 오늘 내용 중에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된 부분, 아, 나 이거 몰랐는데 정말 도움이 됐다, 한 가지만 댓글로 내 점수랑 함께 표시해줘. 예를 들어서 나는 80점이야. 꽤 잘 알고 있는 거지. 비보호 좌회전할 때 맞은편 우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라는 건 처음 알았음. 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보내줄게. 단 구독하신 분들한테만 기회가 있다. 자, 그러면 상품을 공개하지. 자, 요즘 가을이라 캠핑의 계절이잖아. 캠핑 안 좋아해? 꼭 캠핑이 아니더라도 차량에 작은 소화기 하나, 그런 거 하나 비치해야 되는 거. 이 컨텐츠도 조만간 다뤄볼. 뭘 좋아할지 몰라서 그래서 겁나 이쁜 소화기를 준비했어. 김PD 필슨 차량용 소화기야. 아, 정말 이쁜 소화기. 자, 움직이는 차에는 진동이 심해서 일반 소화기 같은 경우에 분말이 새는 경우가 있는데, 차량용 소화기에는 2만회 이상 진동 테스트를 거쳐서 KFI 공식 인증된 제품이라 걱정하지 않고 비치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지. 일단 블랙도 상당히 이쁜데 화이트도 있어. 김PD 화이트도 이뻐. 자, 이렇게 이쁜 소화기를 선물로 중장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혹시 아직 셀프 주유소 이용할 때 참고하면 매우 도움되는 영상 안 봤다면,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첫 번째로 찰컥하면서 멈추지. 이렇게 멘트 나오고. 자, 이런 경우에 원 단위, 리터 단위 고민 많이 하지. 그런데 그냥 끝내는 방법이 있어. 버튼엔 답이 없다. 어떻게 하냐면, 혹시 아직도 수동 차량 운전하고 계신가요? 아니시죠? 우리나라에 굴러다니는 수동차 중에 96%가 자동 변속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운전면허를 업그레이드 해준다면 받으시겠습니까? 운전면허 있으신 분들, 따실 예정인 분들, 심지어 운전 안 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 놓치면 후회하실 겁니다. 10월 25일부터 이것을 2번 하면 모든 운전자는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정말 그럴 일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9월에 발생한 강원도 트럭 추락 사고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다면 영상부터 보시죠. 한 소형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